인정과 존중을 남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걸 반대로 나에게서 찾아보는 게 낫겠다. 인정과 존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걸 내가 나한테 해주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싶었던 말을 내가 나에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확인하고 싶어서 관계 속으로 달려들었다가 결국 나의 초라함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인간관계의 반복. 나를 지치고 숨막히게 했던 사람들의 그 눈빛과 언어들. 안녕하세요. 72년생 중년 독거남 품입니다. 오랜 직장을 그만둔 후로는 되도록 책임이 제일 적은 일을 찾아왔고요. 지금은 청소를 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청소는 퇴직 이후 흔들렸던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찾게 해준 저에겐 너무 고맙고 소중한 일입니다. 살면서 저는 늘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만이 성실한 삶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책임은 성실이다.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도 그 책임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청소 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많지만 오늘은 그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청소하고 나서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업무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 내가 해야 할 일만 딱 마치고 나오면 더 이상의 책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는 늘 책임에 묻혀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들여다볼 여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안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나 아닌 다른 곳의 책임에 묻혀 있느라 나를 쳐다볼 에너지가 집에 돌아오면 한 개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밖에서 일을 할 때도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 마음속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봤는데요. 그 이유는 책임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청소를 끝내고 문 닫고 나오는 순간 그 일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걸로 끝이거든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책임이 없으니까 일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도 거의 없고요. 누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전 청소를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청소를 한 게 아니었고요. 수련을 한 거였거든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닦아낸다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안 보이는 데까지 아주 빡빡 힘줘서 닦았습니다. 저는 청소를 한 게 아니었어요.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CCTV를 보려면 봐라. 감시하던 말던 난 내 마음 수련하려 한다. 그렇게 수련하듯이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언젠가 한 번은 사무실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쓸데없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다행인 건 구석구석 열심히 수련한 덕에 제가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그만큼 일을 더 주시더라고요. 책임이 줄어든 만큼 받는 돈은 전에보다 현저히 줄었지만 그 부족분은 일을 더 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도망친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도피가 아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저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오랜 우울증과 대인 기피를 겪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제 주변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왔고요. 모든 관계를 최소화했습니다. 지금은 업무상 꼭 필요한 연결만 남겨뒀고요. 나머지 시간은 제 자신과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적인 만남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단절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굳이 의식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돌이켜보면 너무 오랫동안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을 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그 시선을 이젠 나에게로 돌려보려 합니다.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많고 오랜 우울증은 여전히 제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예전처럼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기보다는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와 마주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살면서 이런 노력이 처음이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주변을 보면 인맥 관리에 정말 진심인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결국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인맥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인맥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인맥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인맥 관리를 한다는 사람들 실상은 그렇게 시장에선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줄에 서 있지 않으려고요. 더 이상 인맥 관리 같은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할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맥이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느냐로 결정됐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나는 내가 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봤는데요. 그냥 내가 나한테 그 인맥이 되어주면 어떨까? 앞으로는 내가 나에게 더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사실 남들 눈치 안 보기는 지금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수록 저는 반대로 가보기로 했어요. 나에게 좀 더 집중해보고 내가 나를 용서해주고 이해하게 된다면 글쎄요, 자존감까지는 솔직히 욕심인 것 같고 적어도 남에게 상처받는 일은 지금보단 덜하지 않을까. 적어도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문득 남은 삶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사람들의 눈빛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가까운 나조차 자기를 바라봐 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혹시 에픽하이의 빈차라는 노래 아시나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관계는 있는데 그 안에 인간이 없다는 말. 관계가 있으려면 인간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관계보다 인간이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관계만 존중받고 인간으로서는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존중받지 않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해 보려고요. 그러면 존중받지 못해도 상처받을 일이 없고 혹시나 존중받으면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되는 거고요. 인정과 존중을 남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걸 반대로 나에게서 찾아보는 게 낫겠다. 인정과 존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걸 내가 나한테 해주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싶었던 말을 내가 나에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서점에 가보면 인간관계의 전략을 다룬 책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정답이 있긴 있는 건가? 내가 몰라서 놓치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관계에 힘들어하는 건가? 근데요, 그런 전략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만 그걸 가볍게 무시해버릴 수 있을 만큼 내가 단단해져 있다면 굳이 귀찮게 인간관계의 전략을 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가 나를 못살게 굴면 그래 알았어, 너 맘대로 한번 해봐. 나는 내가 존중해주면 돼. 내 기분과 내 마음은 내가 잘 헤아려주면 돼. 너는 너고 나는 나 할게. 네가 날 함부로 하더라도 난 이거 믿고 가면 돼. 주변의 상황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만이라도 괜찮아지면 되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는 우리가 아닐 겁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걱정을 가장한 타인의 동정과 평가들로부터 내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단절이 주는 뜻밖의 평온함이 있거든요. 고시원벽 너머로 들리던 기침소리, 들음소리,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통화소리. 근데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도 저한텐 그런 소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귀를 막고 안 들으면 그만인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들리는 소음들이 있잖아요. 작은 공간일지언정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에서 오롯이 혼자 잠들고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저로선 이게 가장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님께서요, 제게 영화 한 편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도쿄의 화장실 청소부 이야기,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사가 없는 조용한 영화들이 좋더라고요. 이를테면 스틸라이프, 올리지 로스트 같은 영화들이요. 말이 굳이 없어도 뭔가가 전달되는 그 느낌. 오늘 본 퍼펙트 데이즈가 딱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딱히 볼 게 별로 없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새벽이면 일어나서 청소하러 출근하고, 점심은 길에서 샌드위치로 때우고, 쉬는 날엔 목욕탕 가고, 이렇게 영화 속 청소부의 매일 반복되는 루틴을 보면서 그 하루하루가 진짜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묘한 동질감 때문이었는지 저의 단조롭고 단절된 이 삶이 어쩌면 꽤 괜찮은 건가? 이런 검증 비슷한 걸 받아낸 것 같았습니다. 아까 제가요, 인간관계를 최소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심 속으로는 불안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맞긴 한 건가? 그 생각을 하던 시점에 이 영화를 보게 됐고요. 주인공의 삶을 보면서 예전엔 나한텐 내가 없었구나. 지금에서야 내가 나를 만나게 된 거구나. 내가 혼자 있기로 한 건 잘한 거구나. 늘 가던 목욕탕이 없어지고 좋아하던 선술집이 문을 닫고, 이런 작은 일상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주인공은 그럴수록 덜 변하지 않는 것들에 의지하려고 하더라고요. 나무라던가 그 나무 사이로 비쳐드는 햇살이라던가 천천히 넘겨보는 손때 묻은 책,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그것들이 마치 그 사람의 행복 연료 같아 보여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항상 거기에 있는 것들, 내가 언제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일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책을 보고, 이런 작은 일상들이 새삼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던 영화였습니다. 청소가 적성에 맞습니다. 사회 안에 있을 때는 불안한 책임과 자괴감의 연속이었지만, 청소는 쓸고 닦으면 그걸로 일이 됩니다. 마음이 번다하지 않아요. 청소를 마친 후에 돌아서면 또다시 이런저런 생각들이 어지럽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청소하고 있는 동안엔 올라오지 않습니다. 난생 처음 쉬는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쉬는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으면요,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명상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들을 조금씩 지워주고, 그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결국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는데요. 물론 저는 명상의 고수들처럼 생각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에게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일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걷어내고 남은 생각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청소를 마쳤고요. 다음 청소 장소로 가기 전에 가는 길에 간단히 점심 먹을 건데요. 같이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점심은요, 집에서 가져온 단백질바랑 두유, 녹즙, 그리고 방금 편의점에서 구매한 샌드위치랑 구운 계란입니다. 단백질바는 제가 청소 다니면서 출출할 때 가끔 먹는 간식인데요. 편의점에서도 흔하게 팔긴 하지만 제 입맛에는 그게 많이 달아가지고요. 따로 주문해서 가끔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먹고 있는 이 제품은 제가 원래 먹어왔던 제품은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협찬 들어온 제품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베노프. 근데 먹고 비교해 보니까요, 이 제품이 단백질 함유량도 더 높고 달지 않고 맛도 훨씬 담백해서 진짜 여러 가지로 기존에 먹던 것보다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평소 단백질바를 즐기시거나 건강한 간식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더보기란에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즙이고요. 잠깐 녹즙 얘기를 해보자면,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빚을 제가 한창 갚고 있었을 때에는 새벽에 녹즙 배달을 했었거든요. 퇴근 후에 사무실 앞에서 저녁을 대충 먹고요. 바로 대리운전을 뛰고 나면 한 새벽 1시? 그때부터 한 2시간 정도 배달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녹즙을 배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목욕탕 청소 알바까지 완료하면 비로소 하루 일과를 끝낼 수 있었어요. 잠은 늘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는 걸 목표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나마 하루 중 가장 평화로웠던 시간이 새벽에 이 녹즙을 돌리는 일이었는데요. 당시엔 녹즙 배달하는 일이 일과 중에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늘 정해진 곳에 가서 녹즙을 가방에 넣고만 나오면 되는 거였고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이 시간은 저한텐 진짜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안정된 시간이었고, 일이 아니라
유일한 어떤 놀이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시는 멈춰 있는데 나만 살아있는 느낌. 계단을 오르면서 음악도 듣고요. 한 집 한 집 돌면서 생각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운동하시는 뇌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새벽에 녹즙을 배달하면서 뛰고 나면 확실히 생각과 감정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던 저를 그래서 조금씩 내가 나를 용서하기 시작했던 시간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녹즙은 나로 하여금 나를 용서하게 해준 고마운 음료입니다. 자,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요. 다음 청소하러 또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복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 영상을 봤는데요. 심리학에선 인간의 행복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U자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렸을 땐 많이 행복하고 40대에서 50대쯤에 행복의 바닥을 찍고 60대, 70대를 지나면서 다시 행복해진대요. 어릴 때 아이들은 왜 엄청 행복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도 금세 또 콧노래를 부릅니다. 아픈 마음이 오래 머물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무게와 책임이 하나씩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불행해지게 되는데 그 저점을 찍는 시기가 40대에서 50대까지래요. 근데 그 연구 결과에서 신기했던 건 60대, 70대를 지나면서 다시 행복감이 서서히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보다 형편이 훨씬 좋아져서가 아니라 얼굴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가 조금씩 정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얽혀있던 많은 관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한 불행이 좀 줄어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걸었던 과도한 기대가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단순한 우울감이 아닌 우울증처럼 질환으로 찾아오는 고통은 단순히 욕심을 내려놓거나 기대를 낮춘다고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우울증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혹은 정신력이 약해서 혹은 배가 불러서 혹은 겉멋이 들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연구에서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우울증이 언젠간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 내가 느낄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내 힘든 삶을 버티게 해주는, 잠시 내 숨을 고르게 해주는 삶의 작은 연료가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 몰라도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했던 것 같고요. 다 몰라도 아무 일 안 생기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냉동실에 얼려놓은 피자 한 조각이 생각나고요. 그거 렌즈에 돌려서 먹고 난 다음에는 커피 한 잔 들고 자박자박 산책 나갈 겁니다. 가끔 서점 가서 신간 구경도 꼭 하고 싶고요. 오늘은 근데 신간 말고 70년대에 발간된 그림책 한 권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목욕탕 가서 반신욕도 할 겁니다. 목욕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찹쌀꽈배기랑 고구마 도너츠 포장해서 올 겁니다. 이게 한 개에 500원인데요. 진짜 겁나 맛있거든요. 남들이 버린 걸 치우는 일을 하면서 저는 매일 남이 버린 행운을 주울 겁니다. 매일 이런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주워 담다 보면 그래도 이번 하는 것보단 마음이 조금은 더 좋아지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너무 두서없는 긴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작지만 자주자주 행복하세요. 그래 오늘을 또 살아냈어. 말이 없던 그 시간들 그 안엔 말보다 더 큰 파도가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 관심 받는 게 내겐 중요해.